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많이 아는지, 사람들은 말로 겨루고 목소리로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기보다 상대의 눈빛을 먼저 읽고 귀를 열어 분위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흐름을 읽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틀고 파도를 타고 마침내 원하는 곳에 먼저 닿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모두가 떠들고 있을 때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기만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이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 한마디에 힘을 실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침묵했던 시간은 지혜를 준비하던 시간이고 관찰을 통해 본질에 다가간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묻기만 했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앞에서 겸손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중했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불안을 감추기 위해 말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잘난 걸 확인받기 위해 빈틈을 스스로 만들고 자신을 말로써 약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이 비어 있다. 이 말은 지나치게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경험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란한 사람보다 묵묵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소란은 잠시 주목을 받지만 침묵은 오래도록 신뢰를 쌓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곁에는 결국 중요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가야 할 길을 다듬는 일입니다. 당신은 요즘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나요? 그 말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헐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말은 칼과 같아서 잘 다듬으면 길이 되고 흩뿌리면 상처가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공이란 결국 자기 입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에게 간다고요. 침묵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적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이라는 단어에서 수능이나 복종 또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참된 침묵은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침묵과 절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자기 욕망이 드러나는 통로였습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며 결국 그 말에 휘둘려 살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했다기보다는 견디고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세웁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입보다 귀를 먼저 엽니다. 그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지형을 읽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비겁함이 아니라 순간을 고르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속에 진실이 적다. 말을 덜 한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읽는 것이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 가려진 진실을 듣는 귀를 갖는 일입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그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은 이미 대화 중이고 그의 태도는 이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무기이자 언어이며 가장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는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고 덜 말했기에 덜 상처받고 그가 나설 때는 이미 모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당신은 오늘 얼마나의 침묵을 견뎌냈나요? 그 침묵 속에 어떤 마음을 숨기고 있었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말은 줄이되 생각은 멈추지 말라고.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에는 양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과 말 사이의 간격, 그리고 말을 꺼내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침묵을 길게 품었다가 한 줄의 말로 중심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따르고 신뢰하게 됩니다. 말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보다 상대의 말이 다 닿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느긋함이 아니라 깊은 배려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제 말할 것인가를 아는 능력을 실천적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지혜란 암 자체가 아니라 행동할 때 드러나는 분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별력은 말에도 적용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짧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간격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사이의 힘을 압니다. 침묵과 말 사이, 머뭇거림과 결단 사이, 그 여백안에 신뢰가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간격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도 다급하지 않고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상대가 예민해질수록 한 발 물러서기를 압니다. 그 물러섬은 도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는 어쩌면 말보다 상대의 표정, 숨소리, 말끝의 떨림을 먼저 듣습니다. 그 조용한 감각은 말보다 더 깊이 상황을 읽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마디를 툭 꺼내는 순간 공기는 바뀌고 그 자리가 그의 무대가 됩니다. 말의 타이밍은 결국 삶의 리듬을 아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이 언제 조용해지는지를 압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요즘 말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나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의 말을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철학은 묻습니다. 말보다 먼저 그 말이 떠오르는 마음의 간격을 당신은 살펴본 적 있느냐고. 말이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건 마음이 복잡하다는 뜻이고 말이 다급하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그 마음의 그림자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을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의 삶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많은 말을 기대합니다.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길 원하죠. 하지만 진짜 리더는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알기에 그 무게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침묵을 품은 리더는 군중 속에서 조용하지만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로 공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는 말을 내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말을 적게 하기에 그 한마디가 더 멀리, 더 깊이 퍼집니다. 현자들은 오래전부터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깊은 주의의 다른 형태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사람들의 기류를 놓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조급히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침묵은 자기를 이기는 일입니다. 소리를 내려는 충동을 가라앉히고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잠시 미뤄두는 일입니다. 그러니 침묵하는 리더는 자신과도 싸우는 사람입니다. 말의 리더십은 무리 앞에 나서서 말하는 용기보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회의실에서 누구보다 말을 아낀 사람이 회의가 끝난 후에 조용히 한마디 건넵니다. 그 안건 지금은 추진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왜냐면 그는 회의 내내 듣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던진 말은 모든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의 말은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용히 읽어낸 한 사람의 통찰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는 말을 줄였지만 그 줄임안의 생각이, 책임이, 온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란한 목소리보다 그의 낮은 한마디를 따라갑니다. 리더십은 높이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깊이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침묵이 말보다 앞설 때 말은 빛이 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말부터 줄여야 합니다. 말로 이끌기보다 귀로 먼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좋은 말은 가장 짧게 남는 말이라고. 가장 큰 영향은 가장 작은 소리에서 시작된다고요. 세상은 언제나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뉴스, 알림, 대화, 판단, 비교, 증명. 우리의 하루는 남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갈수록 더 낯설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남에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침묵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래도 될까? 나는 왜 이렇지? 이 말은 꼭 해야 하나? 그 질문들 앞에서 불안하게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볼 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소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묵묵히 바라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에 조급한지, 어떤 말이 나를 가볍게 만드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침묵한다는 건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앞지르지 않도록, 말이 감정을 밀어내지 않도록 한 발 물러서 자기 마음의 결을 보는 일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다독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말을 줄일수록 내 안에 남는 울림이 커집니다. 그 울림을 오래 품은 사람은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말할 때조차 고요하다. 그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고요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생기고 움직이지 않아도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나를 지키려 합니다. 해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설명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방향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그 방향을 흐리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지나친 후회도 하지 않고 과도한 다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따라올 때까지. 침묵은 그저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요즘 스스로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들이 스스로를 다그치는 소음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조용히 당신 마음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도 당신이 너무 오래 듣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내면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말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은 오히려 더 멀리 닿는다고요. 말이 많으면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말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쓴 것이고 그만큼 자신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내보이면 관계는 금방 흐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오래 남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상대에게 자기 해명을 강요하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를 지켜보는 시간이고 관계를 너무 빨리 정의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상대의 속도에 맞추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는 상대가 편하게 입을 열 수 있게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신뢰는 천천히 자랍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가까이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가까워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관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은 이미 수없이 걸러지고 다듬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짧을수록 그 말엔 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관계보다 조용한 신뢰를 원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사람 곁에는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남습니다. 침묵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걸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정적을 견디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진심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관계를 맺을 때 말이 앞서면 오해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침묵이 앞서면 기대보다는 관찰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그런 관계는 적게 말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말을 아끼는 순간에도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배려이며 거리감이 아니라 깊이의 시작이라고. 당신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들이 관계를 이어주기보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침묵을 허용해 보세요. 당신 안의 여유가 상대에게도 전달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곁에는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남습니다. 그 조용한 연결이 오래가는 인연의 시작입니다. 갈등은 언제 시작될까요? 생각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말의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말투, 어떤 타이밍, 어떤 억양. 우리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마음이 멀어지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은 갈등의 문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섭니다. 그는 말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감정을 스스로 통과시킵니다. 그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기에 말을 줄인다는 건 돌아올 길을 열어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의 말보다 오래가는 신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앞서면 감정이 흐르고 감정이 흐르면 의도는 왜곡됩니다.
반면 말을 멈춘 사람은 감정을 제 안에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침전물 속에서 진짜 필요한 말만 건져 올립니다. 그런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에 말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틈이 없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갈등을 비틀지 않고 마주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다툼이 생기고 침묵은 화합을 낳는다고. 그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여도 관계를 잃지 않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주 침묵하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의 침묵이 만든 무게를 품고 있어 누구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감정의 출구를 잠그는 일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분노는 망설임을 만나고 서운함은 조용한 되묻음을 통해 상대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요즘 갈등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들이 당신을 더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침묵의 여백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말로 지키는 관계는 약하고 침묵으로 지켜낸 중심은 오래 간다고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합니다. 무엇을 살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리고 그 모든 선택 앞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데려오고 생각은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바뀝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길을 흐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고 감정이 지나간 후에야 자신의 입장을 꺼냅니다. 그렇게 걸러진 말은 선택을 맑게 만듭니다. 혼탁한 마음이 만든 말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지만 고요한 내면에서 나온 말은 결단과 책임을 남깁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곧 선택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단지 질문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말보다 묻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상대의 말 속에서 진심을 골라내게 합니다. 그렇게 침묵과 질문이 반복되는 가운데 삶은 더 또렷한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안으로 들이고 상황을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은 선택을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침묵은 생각의 간섭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게 해줍니다. 말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기에 핵심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잠시 말에서 떠나보세요. 조용한 가운데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이 앞서면 감정이 결정을 삼키고 남의 기대가 방향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앞서면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간 선택은 실패해도 후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요즘 자기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에 휘둘린 감정이 당신의 방향을 대신 정하고 있진 않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의 소음을 밀어내고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이라고요. 말을 줄인다는 건 시간을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황은 느려지고 사람의 감정은 더 빨리 소진됩니다. 그에 반해 말을 줄이는 사람은 대화의 흐름을 무겁게 만들지 않고 시간의 결을 더 깊게 느낍니다. 그는 말을 미루는 동안 상황을 다시 보고 사람을 다시 듣고 스스로를 다시 정돈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깊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이 아닌 순간에는 굳이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침묵으로 예약합니다. 그 기다림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세상과 호흡을 맞추려는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제때 잡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말의 시간을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떠들 때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가 침묵할 때 한마디를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대화 속에서도 흐름을 읽고 삶 속에서도 타이밍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말하지 않고 기회가 무르익을 때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준비된 시간과 결합되어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고 결과를 바꿉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말은 준비된 침묵 뒤에 나옵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지금이 아니란 걸 아는 겁니다.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삶을 오래 보려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감정보다 내일의 관계를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요즘 얼마나 많은 말에 시간을 쓰고 있나요? 그 말들이 당신의 내면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간을 자꾸만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철학은 말합니다. 시간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고요. 말을 줄인 사람만이 그 시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꾸 말하게 되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말로 확인받고 싶어서. 하지만 진짜 자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쯤 서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가꾸는 시간이고 내면을 다듬는 도구이며 나를 나로 남기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열심히 풀어놓지만 결국 더 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감쌉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때로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단단함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누가 묻지 않아도 자기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